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팬 여러분, 그리고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통일에 대해서 광복절 이 담화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게 사실은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 뭐 그런 말이었습니다. 뭐 빙빙 돌려서 했는데, 자,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문재인 정권의 평화 통일을 지워버리고 자유 통일을 하겠다. 이거는 문재인 정권과 종북 주사파 친중 친북 세력을 지워버리겠다. 뭐 오늘 뭐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자유 통일, 평화 통일이 아니라 자유 통일,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을 하게 되려면은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끌어당겨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연해주 쪽으로 이동을 탈북이죠. 탈북을 한 1,000만 명 정도 해서 러시아 연해주 쪽에서 먹고 살게끔 농사 짓게끔 뭐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한미 연합군이 북한에 들어가더라도 북한을 쉽게 점령하고 이 재개발을 가능하지. 그게 아니라 북한에 뭐 한 2천만 명 그대로 있으면 밥 달라고 하루 세끼 2천만 명이 달라들면요, 그 감당 안 됩니다. 오늘 뭐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특사로 트럼프, 뭐 바이든, 푸틴 대통령한테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안 보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통일을 하겠다, 뭐 선언한 게 전부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 되는 거고 국민들 기만하는 거고 속이는 게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이 평화 특사로 보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비밀문서 확보를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중국 접경 지역에 수해가 나가지고 무기 공장, 미사일 공장 전부 다 침몰됐고요. 한 5만 명 이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마 탈북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물이 빠지면은 대량 탈북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지금 중국의 사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베이징, 상하이, 뭐 선전 같은 대도시에서도 공무원들 급여가 안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장사가 안 되니까 호텔이 다 철수하고 고급 음식점 철수하고 하다못해 맥도날드까지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군인들 월급이 안 나오고 경찰 월급 안 나오고 교사, 의사들 월급이 안 나오고 뭐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살아남은 기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최소 60% 이상의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국산 물건이 60%가 올라가면 팔리겠습니까? 모든 중국 내 이 공장들이 전부 다 파산하게 될 겁니다. 1년 안에 파산을 시키겠다. 그게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고 이 카말라 해리스는 아무런 공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미국의 CNN 같은 그런 그 요리 프로그램하고 이 시청률이 비슷한 그런 매체를 우리나라 조중동이 그대로 뺏겨가지고 기사를 쓰니까 뭐 카말라 해리스하고 아주 접전이다 하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고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거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기념 축사를 통해 가지고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이다. 한반도 전체의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하여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권은 평화 통일이었고 굴종적인 뭐 평화 통일이죠. 사실상 대한민국을 북한의 식민지로 갖다 바치겠다는 뭐 그런 거였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통일, 자유를 지금 불어넣겠다. 북한에
자유를 불어넣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수재민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 했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거부했죠.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이를 갈아치우자, 저기 무슨 수령 아바이 수령이냐 하고 반발이 극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이 자유통일을 강력하게 열망하도록 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를 추진하겠다. 이제 북한에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외부 소식을 집어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동맹 우방국들과 자유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국제 회의를 뭐 이게 소집하고 해가지고 이 중국이 방해하는 것, 러시아가 방해하는 거를 이런 거 막겠다,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과 제주 4.3의 진실이 담겨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은 기적의 시작이 지난 8월 15일 밤 11시 10분에 KBS 1번에서 방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대한역사문화원의 이사고 이 영화를 대한역사문화원에서 기획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 이미 시사회를 다 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점도 있지만은 그래도 처음 만드는 것 치고 잘 됐는데, 일단은 이게 몇 명이 받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KBS에서 방영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재방송이 되고 유튜브로 타고 이제 이게 또 많이 또 퍼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제주 4.3의 진실이 밝혀지게 되고 전국의 교회 주민들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 나가시는 신자들이 이제 또 깨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통일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게 상당히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한국의 보수 유튜버들이 별로 이렇게 크게 다루질 않고 보수 언론도 크게 다루질 않고 있어서 조금은 제가 좀 김이 샜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는데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저희는 광고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 구상 이거 없애겠다,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국방장관 후보자의 김용현 경호처장을 임명을 했고요. 국가안보실장의 신원식 국방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북한에서 군사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군에 대해서 잘 아는 국방장관 출신이 윤석열 대통령 옆에 보좌관으로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은요,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저놈을 테러리스트 저놈을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죽이면은 그 다음 후폭풍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앞전에는 전부 다 비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신원식 장관이,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차하면은 야 저거 폭격해, 그렇게 충분히 지시를 내리고 충분히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최고 전문가가 붙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을 접수 통일하겠다, 흡수 통일하겠다, 그 의지가 상당히 지금 보입니다. 이 군대는요, 통일은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외교부가 하는 게 아니고 통일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가 들어가서 거기 무기를 다 뺏고, 북한군의 무기를 뺏고, 그 사람들을 이게 이 뭐랍니까, 포로 신문도 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불순분자도 걸러내고, 우리 편은 또 우리 편대로 이 민사작전 해가지고 교화시키고, 그런 이 평탄화 작전을 해가지고 그게 성공을 해야지 그게 통일이 되는 거죠. 통일부가 혹은 외교부가, 대통령이 말만 통일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통일되는 거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아무런 준비 없이 통일 대박 외쳤다가 역풍 맞아가지고 대통령 감옥 가고 그런 거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북한의 기밀 문서 확보 작업, 그러니까 남한에 파견된 북한의 간첩 명단, 유사시에는 그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에 임명한 거는
뭐 북한의 기밀문서 확보 있겠죠. 뭐 물론 그것도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국내 좌익 세력들의 쿠데타 예방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그전에는요. 실세 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크로비스트 같은 아파트에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명박 정권에서 행정관을 하고 퇴임하면서 국정원 기무사 기밀 문건을 몇 건을 갖고 나와가지고 벌금 300만 원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간첩인데 이런 사람이 국가안보실에 이 인사를 좌지우지했다, 인사농단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학자 출신의 비전문가고 조태영 국가안보실장도 외교관 출신의 비전문가고 김규현 국정원장도 외교관 출신의 비전문가고 유익은 경찰청장은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 석사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학교를 졸업한 중국 스파이 양성소를 졸업한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이 국가안보실의 1차장 김태효 1차장이 이런 인사농단을 했다. 전부 다 비전문가를 대통령 옆에 앉혀놓고 자기가 뒤에서 좌지우지했다. 그런 의혹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원식 장관이 들어가면은 아마 김태효 국가안보실장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제대로 이게 뭐 큰 소리 치기가 어렵겠죠. 자, 그리고 북러 협정을 쭉 보면요. 러시아가 중국의 북한 점령 가능성을 원천 봉쇄 한 걸로 나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게 식량 제공하는 대신 국제범죄를 중단하라 요구했고요. 러시아가 지금 미국한테 우크라이나 전쟁 물자 지원 중단하자, 전쟁 그만하자,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한테 야 전쟁 그만하고 야 중국 때려잡자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 중국에서 이 북한을 떼내 버렸습니다. 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미국도 당연히 설득을 해야겠지만 러시아의 협조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그러니까 북한을 러시아가 중국 편에서 러시아 편으로 강제로 떼내 버리니까 중국에서 화가 나 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 결제를 다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중국 은행의 98%가 러시아 결제를 안 한다고 하는데 이 지금 화가 난 거죠. 그러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대통령 정권 평화 특사로 바이든 트럼프 푸틴 대통령한테 보내가지고 당신들의 주적이 누구냐, 중국을 때려잡아야 될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 각하 바이든 대통령 각하 중국을 때려잡는 게 미국의 그 핵심 과제 아닙니까?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하시고 그 지금 러시아를 저기 한미 연합군의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중국을 때려잡는데 앞장을 세웁시다. 이런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자, 탈북자들을요. 이 지금 두만강을 건너 가지고 러시아 영역으로 한 1,000만 명 정도 빼내야 됩니다. 빼내 가지고 연해주에서 정착시키면서 여기서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농사 짓게 하고 뭐 여기서 뭐 개성공단처럼 뭐 싼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저기 중앙아시아로 유럽으로 이렇게 수출하게끔 뭐 그렇게 만들면서 중국 기업들을 이게 러시아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할 거 아닙니까? 이런 사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연합군이 뭐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그 2천만 명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달라고 달려들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협의해가지고 두만강 국경을 열어가지고 두만강 쪽으로 연해주 쪽으로 이게 저기 북한 주민들 한 1,000만 명이 흘러가고 거기서 농사 짓고 뭐 공장 돌리고 한국 기업들이 물론 투자를 해야겠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농사 지어가지고 식량을 이제 한국에도 수출하고 이제 일본에도 수출하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중국의 경제 권역에서 탈출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줄이 이제 그만큼 잘라지겠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할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에
한러 정상회담을 하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협력 뭐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보내가지고 이제 푸틴 대통령한테 아유 이제 우리 그만 싸웁시다 뭐 이런 그 북한 뭐 연해주 한번 잘 개발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자유통일을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평화특사로 보내야 된다. 자, 그리고 트럼프 장남 돈 주니어가 2024년 4월 6일 그러니까는 한 4개월 전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2019년에도 방문했는데 한국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번에 와가지고 방문했을 때 풀어놓고 간 보따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는 한국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한다. 한국을 귀하게 쓸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권은 한미 그러니까 바이든 민주당은 헨리 키신저의 전통적인 그러한 이 외교 전략을 따랐어요. 한국과 북한을 이게 분할시켜 놓고 서로 이간질 시켜 가지고 싸우게 만들어 가지고 무기 팔아먹는 뭐 그러한 외교 전략이었다면은 트럼프는 이제 그거 그만하고 남한과 북한을 통일시키자 그래가지고 핵도 지어주고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군비 경쟁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해체시키자 뭐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통일 이 뭐 발언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전략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광복회에서 윤석열 퇴진까지 나오고 이종찬 광복회장이 광복회를 완전히 광복절을 반쪽으로 만들었는데 왜 반쪽으로 만들었냐면은 자유통일 이야기가 나오면은 북한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통일 그 어젠다를 희석시키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난장판을 부린 겁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최재형 종북 목사가 몸담은 북한 체제 선전 통일 TV의 상임 고문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을 했는데 이종찬 광복회장의 할아버지 우당 이회영이 공산주의 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 아나키즘 운동을 했는데 뭐 책도 있고요, 논문도 나와 있는데 이 국가 조직 해체, 가정 해체, 종교 해체, 사유재산 해체, 폐지 이런 걸 하기 위해 가지고 2028년에 제중국 조선 무정부 제중조선 뭐 무정부 공산주의 연맹 하여튼 이름도 복잡하다. 하여튼 그런 공산주의 연맹을 만들어 가지고 폭력 테러를 하자 뭐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을 왜 일본에서 독립을 해야 되냐면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일본이 자본주의 국가인데 거기서 우리 동포들 이 노예로 잡혀있는 자본주의 국가의 노예로 잡혀있는 우리 동포들을 빼내가지고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게 저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찬 이분이 그 트로이 목마로 몇십 년 동안 숨어 있다가 자기 작은 할아버지가 건국 부통령 초대 건국 부통령 이시영 박사인데 야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이시영 건국 부통령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자기 우당 이회영 이분만 자기가 존경한다 뭐 기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니다 다를까 종북 세력들하고 손을 잡고 북한 체제를 선전했던 통일TV의 상임 고문을 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이 북한이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 간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검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이 들어갔고요. 이번에 광복회의도 없애버리고 이 광복절에 참석하지 않은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국가 보조금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광복절이라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시작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인데 그거를 거부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혈세로 그 사람들 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당 이회영 무슨 기념재단도 광고비 저기 뭐 정부 지원금을 끊어야 될 겁니다. 자, 전주지검 형사 3부에서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했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 내용을 조사 중이다.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검찰 임종석도 소환 통보.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 가지고 하나 둘씩 이제 손보기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지금 엉망진창이다 지금 나오고 있고, 카카오뱅크가 수백억대 금융사고 늑장 공시했다. 뭐 또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안 받고 중국의 알리페이한테 4,045만 명 신용 정보를 제공했다. 2018년부터 매일 1회씩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다음 카카오가 중국 2대 주주가 중국 공산당 기업인 텐센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알고 준 거지 뭐 모르고 줬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 지금 네이버 토스도 검사를 한대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도 616억 불, 616억 대출, 부실 대출 지금 수사가 들어갔고요. 대리급 직원이 우리은행에서 100억을 뭐 가져갔다. 뭐 이런 것들 수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은행이 뭐 하는 단체인가 보니까 그 종북 달력, 김일성화, 김정일화를 달력에 그려가지고 이거를 배포한 거죠. 그 경남은행, 그 우리은행의 그 지사인 계열사인 경남은행이 북한 석탄 선철 수입 뭐 업체에 뭐 신용장을 끊어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친중 친북 뭐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우리 카카오페이 뭐 여기 보시면 이 얘들이 미 재무부에서는 카카오페이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제 핀테크를 문재인 정권에서 확 키웠어요. 그 다음 카카오가 문재인 때 컸는데 핀테크를 통해서 대북 송금 중국으로 돈 빼돌린 게 아닌가 하고 미 재무부는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28일 날 넬슨 미 재무부 차관이 금융위 부위원장을 만나가지고 가상자산 이 자금 세탁 대북 송금 암호화폐 대북 송금 철저히 수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6월 29일 날 카카오뱅크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가 뭔가 미 재무부에 걸렸다고 하는 걸 암시를 하겠죠. 그런데 2년 있다가 지금 다음 카카오가 완전히 지금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뉴욕 남부 경찰청에 찾아가지고 금융 증권 범죄 엄단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법무부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갔다 왔는데요. 갔다 와가지고 뭐 금융범죄 화이트 칼라 범죄 대응에 특화된 전문 수사기관, 한국에서는 한국 서울 남부지방검찰청과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이 협력을 할 것이고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관련 범죄 및 국제적인 부정부패 관련해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공조 수사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 검찰에서 수사 중인 가상화폐 사건 관련하여 미 연방검찰이 확보한 수사 자료를 신속히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공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고 사진도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여기 빨간 동그라미가 한동훈 장관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암호화폐 대북 송금 관련해서 수사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아무것도 수사 안 했어요. 그 암호화폐 대북 송금에는 이재명이 이름도 나오고 저기 SM 엔터테인먼트 이름도 나오는데 이수만 이름도 나오는데 수사를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런데 정확하게 2년 있다가 2024년 6월 28일 날 미국의 D&I 국장이 왔다 갔습니다. 뭐 무슨 소리 하고 갔겠습니까? 수사 똑바로 해라 뭐 그 이야기 했겠죠. 그리고 왔다 가고 나서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카카오 김범수가 힘없이 구속됐습니다. 이게 지금 2대 주주가 중국 공산당 기업이고 한국의 사법부가 중국 공산당에 완전히 노예화돼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김범수 저기 회장이 뭐 그 구속 적부심하고 한 2시간 있다가 바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면은 구속 적부심은 그냥 요식행위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힘이 찍어 눌렀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위메프 사태, 티몬 사태 터지고 인터파크도 갑자기 뭐 부실해지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중국하고 관련이 있더라. 다음 카카오의 2대 주주가 중국 공산당 기업이고요.
그 뭐 카카오뱅크가 중국에다가 암호화폐 뭐 대북 송금 했다 뭐 하여튼 중국하고 엮여 있다 그런 의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작살이 났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통일 준비가 착착착 되어 가고 있고요. 문재인 뭐 친중 친북 세력들의 자금줄이 점점 끊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중국 공산당 및 북한 체제 비판을 하는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타인을 괴롭히는 사이트로 낙인이 찍혀서 광고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요.